예, 이번 시간 187페이지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 간소화 자료가 연말정산의 대부분 증빙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수집을 할 건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 서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지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인데, 이 서류들은 간소화 자료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챙겨보시면 되고, 간소화 자료에서 제출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을 받은 영수증을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PDF 파일로 내려받아서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갖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등록 등본은 제출 후에 인적 공제 등에 대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매년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주택자금 공제의 공제 항목에 따라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겠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실 때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의 조회 발급이라고 하는 메뉴 안에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이 보이고요. 조회 발급으로 들어오면 연말정산이 보이고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정보가 보입니다.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는 2018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2017년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페이지에 소득세액공제 요건 적용 시에 간소화 자료가 제공이 되면 그 제공되는 금액에 대한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즉,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을 보면 소득세액공제 조회 발급 쪽으로 들어가서 체크를 하면 연도별로 국민연금부터 기부금까지 전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되는 이 정보들에 대한 금액들이 다 반영이 될 텐데, 제가 신용카드를 한번 클릭을 해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신용카드 금액이 발급이 되는데요.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건을 확인한 후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산세 부담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189페이지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부터 기부금 사이에 이 많은 정보들 중에 제공이 안 되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챙겨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받을 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것만 제공을 받는다라고 하면 부양가족별로 이 소득공제 자료들을 전부 다 챙겨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의 동의를 미리 받아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 과정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 기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쭉 내용을 보면 이 상품들, 이 비용들을 지출하는 기관에 보면 가입할 때부터 당초부터 본인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로 내 정보를 넘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안경이나 교복이나 콘택트 렌즈나 이런 부분들, 안경점에서 구입할 때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고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간소화로 연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라든가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구 구입 임차 비용은 개별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금액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교복은 이걸 확인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혹시나 교복 구입비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교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나오는 부분들은 교복 구입할 때 우리가 학교에서 일괄 구매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은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가 세모 표시를 했습니다. 자, 기부금을 제가 한번 클릭해서 조회를 해보면 기부금이 일부 조회가 되긴 합니다. 조회가 되긴 하는데 이 기부금은 100% 기부금 자료가 제공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모 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에 나온 기부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부금들도 영수증이 별도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챙겨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그 영수증 발급 기간에서 국세청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서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요걸 이제 잘 챙겨 보셔야 되고요. 간소화 자료 홈페이지에서 본인 자료가 조회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액 공제 자료 삭제 신청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제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 부양가족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자, 간소화 자료 첫 홈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소화 자료는 그 국세청 홈택스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조회 발급 쪽으로 들어갑니다. 조회 발급 쪽으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중간에 보시면 연말정산과 편리한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로 들어갑니다. 자, 연말정산 간소화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시면 자료 제공 동의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 제공 동의 현황 조회로 들어가 보면 자, 2018년도 기준으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과거에 조회가 되어 있던 동의가 되어 있던 부양가족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요 사람들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미리 등록해서 등록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보시면 자료 제공 동의에 보시면 본인 인증 신청, 미성년자 조회 신청, 온라인 팩스 등록 관련해서 신청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192페이지에 부양가족 소득세액 공제 자료 동의 신청 방법에서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자녀인 경우에는 그냥 부모가 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해서 주민등록번호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 신청해서 연도하고 주민등록번호 해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경우에는 행자부하고 전산망이 연동돼서 주민등록 등본에 부모하고 같이 올라가 있으면 조회가 됩니다. 근데 세대가 분리되어 있거나 하게 되면 자료가 조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좀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근로자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를 하고자 한다면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전 동의를 받는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잠깐 한번 보시면 자, 본인 인증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료 조회자, 그러니까 근로자 본인이 되겠죠. 그리고 자료 제공 동의자, 근로자의 부양가족입니다.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게 되면 확인하는 절차가 나오는데요. 거기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온라인 신청, 팩스 번호로 해서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휴대전화로 하시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휴대전화로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문자 메시지로 인증번호가 가게 됩니다.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해서 등록을 하시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신청이 어렵다라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셔야 된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사례는 194페이지에 우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증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캡처 화면으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출력입니다. 우리 부양가족들에 대해서 자료 좀 제공 동의가 다 신청이 되었다라고 하면 근로자 자료 조회로 가서 소득세액공제 조회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자료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이제 하나하나 항목별로 전부 다 클릭하시면 되는데, 자, 옆에 보시면 귀속연도 옆에 전체 선택이 있고 전체 해제가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 달까지 전부 다 체크 표시가 다 돼 있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나는 근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월부터 6월 달까지는 백수였다라고 하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이 체크를 풀고 7월부터 12월 달 것까지만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 주택자금과 관련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근로자일 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백수였던 시절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풀고 조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체크를 풀었을 때 국민연금이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연금저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체크하고 상관없이 1년치가 전부 다 조회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속연도를 확인하시고 연간 내역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비다 라고 하면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체크해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마련저축 있으면 자,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연금저축, 현금영수증 관련되는 부분 전부 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전부 다 조회를 다 하시면 돼요. 조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신용카드 안내에 대해서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 제공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라고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들, 주의할 사항들을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도 요약이 다 되어 있죠. 그죠? 항목별로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용 금액을 전부 다 조회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인쇄해서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인쇄해서 그러니까 그 문서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내려받기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PDF로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내려받기를 통해서 제출을 하시는데, 이때 문서 열기에 암호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암호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암호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내려받기를 통해서 파일을 내려받아서 저장하신 다음에 이 자료를 우리 이 자료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을 하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PDF 파일을 우리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그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가 조회된 부분들은 한 번에 내려받기라는 메뉴를 통해서 일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쪽에서 의료비, 특히 의료비의 경우에 의료비 내역을 확인을 했는데
제출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의료비 신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비 신고라는 메뉴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의료기관 제출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고 직접 추가 제출을 요청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간수화를 통해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회가 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국세청에서 확인해 갖고 1월 20일 이후에 조회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직접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직접 발급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미용 성형수술 관련되는 부분은 안 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안경이나 의료기 보장 용구는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구입처에서 직접 받아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의료비는 여기에서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근로자 스스로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세액 공제 신고를 미리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서 본인들이 자료를 한꺼번에 내려받아서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한결 손쉬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